내년 1월부터 경비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률이 현재 90%에서 100%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일부 아파트들에서는 인건비 감축을 위한 감원 등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을 두고 탁상행정이다, 땜질식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경비 노동자 대량 해고 우려에 대한 정부의 대책,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경비 노동자의 23%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을 하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 1인당 월 6만 원, 그러니까 연간 72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충분할까요? 뭐 저희가 어제도 좀 세게 비판을 했는데요. 예. 지금 그 경비 노동자가 한 16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00%를 지급할 때 그러니까 임금 인상 대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저임금 미달자가 저희가 한 3만여 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서는 인상분을 곧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해고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3만여 명이면은 한 71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20억 수준 가지고는 실제 해고 예고 대상자의 한 6, 7% 정도, 또 금액 수준도 실제 소유액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고 대란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부에서 23억 예산을 편성했고 대상자는 3,200명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선정한 거예요? 실제는 3만여 명 넘는데. 그래서 그 통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정부도 이제 집중 점검을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난번에 이제 경비 노동자가 자살하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이제 외면하고 있다가 경비원의 인권 처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니까 허겁지겁 언발에 오줌 누기식의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뭐 3,200명을 선정한 것은 뭐 우선순위를 정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1인당 급여를 이제 월 6만 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최저임금 인상분이 적용되면 그것이 많이 보존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0%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면은 인당 18만 7천 원 정도가 올라가는 거죠. 아, 1인당이요? 18만 원 정도? 그런데 이제 지금 6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 그것도 이제 실제 금액 수준에 있어서도 3분의 1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아, 그럼 실제로 12만 원 정도는 정부 지원을 받고도 관리비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이죠, 현재는.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그것을 부담하면서 우리 경비 노동자들을 채용을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이제 집중 점검을 내년 상반기 1, 4분기 때부터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지금 뭐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계약은 올해 말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지금 이제 정부가 부당해고 문제를 감독하기 위해서 내년 1, 4분기에 경비업체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미 지금 이제 임금 인상이 내년 초부터 되니까 올해 말로 경비원들의 해고가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현재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공산이 크죠. 뭐 그래서 이제 그 고용노동부 장관인가요? 그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에 좀 그만 해고를 줄여달라 뭐 이런 내용을 편지로 쓰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우선 이제 한 1,500세대 아파트 정도 기준으로 보면은 그 경비원이 한 1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연간 한 3,3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더 지원을 해야 되니까 가구당 한 2만 2천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편지 써서 호소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일단 충분한 그 여력을 주고 임금 인상을 하든지 또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예산 편성을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할 만큼 예. 그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낸 안은 뭐냐면은 예. 지금 한 3만 명 정도인데 이 18만 7천 원을 100%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인상분의 한 50% 정도를 지원하면 한 50억 정도가 되거든요. 예. 이 부분 하고 그다음에 334억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예. 그거 하고 지금 그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또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그런 그 예산과 관련해서 두루누리 사업과 관련해서 6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예. 25% 정도를 좀 지원하자. 그러면 그게 한 154억 정도 돼요. 그래서 예. 합쳐서 한 488억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아파트 주민에게도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예. 경비 노동자들의 해고 대란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 대책 내용 보면 또 수혜 대상이 또 많을 경우에는 430억 원에 달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내역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럼 이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 내용인가요? 지금 이제 그거는 지금 노동부가 내놓은 대책이 예. 너무나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보니까 예. 그냥 추가로 나온 얘기지 정확한 정책 결정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연말까지 지금 그렇죠.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회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부간. 예, 그러니까 예. 조속히 적어도 인상분의 50% 정도는 정부가 책임지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예.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회의에 호소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국정 운영의 주요 지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데 예, 예. 지금 일하시던 분 3만 명 해고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지금 고용이 민생이고 또 고용이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저임금 그것도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노동귀족처럼 많은 월급을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최저임금을 지급하는데 지금 주민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 대량 예. 해고로 이어지는 것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 정책을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현실화돼야 한다는 입장이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남 모 아파트 경비원의 뉴스 많은 국민들이 또 아파하셨는데 또 그 외 경비원분들이 모두 해고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거 상황은 좀 알아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많은 경비 노동자들이 예. 저희 의원실에 예. 제보도 하고 또 호소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분들은 이 직업이 경비 노동자들은 이 직업이 본인의 생애 마지막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돈을 더 받는 것도 중요한데 예. 이분들이 절실하게 생각하는 건 고용 유지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잘리면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최저임금 100% 지급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죠. 그런데 네. 그 효과를 미리 예측했어야 되고 적어도 최저임금 적용 유예 기간을 두든지 아파트 입주자회에서도 충분히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줬어야 되는데요. 예. 그런 효과를 이런 정책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한 건 또 정부의 부족한 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경비 노동자들은 현재 수준이라도 일하게 해달라. 예. 제발 일자리만 뺏지 말라 이렇게 절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입주자 대표회를 제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경비업체를 규제해야 되나요? 그러면? 일단은 우선 정부가 고용 기금을 통해서 예.
먼저 지원을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도 네. 경비 노동자들의 삶이 곧 주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고용보험은 좀 예. 여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예. 다른 예산은 다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 예. 이 고용보험 기금 중에 20% 이내에서는 노동부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뭐 정부의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한 질문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규제 길로틴, 이른바 그 단두대를 발동해서 규제 혁명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원내대표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규제 개혁은 신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불필요한 규제라면 개혁을 해야 되겠지만 또 지난번 세월호 참사에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볼 때 네. 안전이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규제는 잘 지켜야 되는데 예, 예. 대통령께서 이제 과거에도 뭐 사생결단이다, 암덩어리다, 예. 우리의 원수다. 이런 규제와 관련해서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번에 급기야 이제 단두대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이제 공포스러운 발언들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합리적인 규제 개혁에 전념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봅니다.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서 예. 아주 무분별한 그런 규제 완화로 연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런 점에서 걱정이 됩니다. 예. 합리적인 규제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돼야겠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서 듣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여기까지, 균형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 이제 단두대 같은 말씀은 상당히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네. 언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되고 네. 그 실적주의에 빠져서 예. 이제 오히려 규제 규제를 가로막을 수 있는. 완화들을 무분별하게 진행해서 또 다른 재앙을 알겠습니다.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